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국내외 종목들의 실적으로 좀 변동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미국 대선까지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소식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면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두고 계속 접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 뉴욕 시장 흐름과 함께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히 짚어본다면요.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일단 유가가 많이 급락을 했고요. 예상이 됐던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소강 내지는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6% 하락해서 $60 후반대로 내려갔습니다. 그건 파지티브한 건데 조금 이제 부정적인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트럼프 당선이 그거 역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재정 적자의 확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혹자는 이제 실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그 트럼피즘 반대로 이런 우려들도 사그러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가 남아 있어서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주식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눈치 작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더 큰 이슈는 이번 주가 빅 위크고 다음 주까지는 슈퍼 위크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올 걸로 알파는 올 알파벳 시작을 해가지고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와 코멘트를 하냐에 따라 갖고 지금 이제 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과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장세가 방향을 조금 어느 한쪽으로 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증시의 최근 가장 키워드 가운데 국채금리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빅테크 슈퍼위크 이제 실적을 앞두고 좀 눈치 보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외국뿐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에 관심이 참 큽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같이 갈 수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삼성전자를 3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 정말 반가웠는데요. 대만 매체에서 엔비디아 HBM 조건부 승인 소식에 어제 국내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오후 들어서요. 연일 급락의 반발 매수 유입이라는 시장 의견도 있는데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는 좀 하락을 했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저께 그러한 비록 조건부라고 하지만 그 뉴스가 맞다 그러면은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단기적이든 뭐든 간에 삼성을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그저께는 없었으니까 어저께 생긴 거잖아요. 그저께 없다가 어저께 생긴 거니까 그건 포지티브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있긴 있죠. 뭐냐면은 그것이 HBM3를 얘기하는 것인지 3, 8단이라도 아니면 HBM2 네. 또는 그 다른 버전의 낮은 버전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을 누가 해줄까요?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모레 실적 발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주가가 오른 거는 그거 말고도 여러 매체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점입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체에서는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쟤도 한마디, 우리 모두 한마디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려를 섞인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조직 변동이거든요. 혁신적인 조직의 변동을 특정인을 많이 언급하면서 그 임원 고위층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됐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보통 12월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앞당겨서 다음 달 정도 중반 정도에는 그 고위 그 경영층에 대한 리셔플, 조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네. 그거가 못지않게 그 조건부 승인, HBM3인지 2인지 모르지만 그거랑 결합되면서 주가가 아주 힘차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조건부 승인 이 소식에 삼성전자가 어제 잠깐 들썩였는데 이게 구체적인 버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언제 알 수가 있냐? 이번 주에 확정 삼성전자 실적 이날이 좀 아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어제 그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 거의 반성문급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많은 상향한 것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비중 축소 의견은 좀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 20만 원 안착을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만 원은 지금 바로 20만 원이니까요. 네네. 어떻게 빠진 거야?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조건부가 됐던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그 뉴스가 하이닉스한테는 차익 실현에 빌미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의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젠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일부러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정황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하이닉스가 특별히 펀더멘털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주식적으로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고 네. 하이닉스는 좀 뭐 16만 원 이하에서 보았을 때는 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그 언제든지 일시적인 조정은 나눌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진정으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더 봐야 될 것 같죠. 그 하이닉스는 이익에 대한 추세가 그 3분기 실적이 나왔고 4분기도 올라가는데 내년도 평균 이익을 애널리스트 평균이 35조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아주 보수적인 데는 20조 정도밖에 안 보는 데 있습니다만은 오, 격차가 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예측도 좀 많이 갈립니다. 언제부터 가느냐면은 내년도 2분기부터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해 4, 4분기하고 1, 4분기 넘어갈 때 내년 1, 4분기에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런 비수기를 좀 넘고 가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 이익 32조 정도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PER 한 7배에서 8배를 주면은 왜 한국 시장이 한 8배, 8.3배 정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주식이라는 측면의 한계를 감안해서 8배를 주면은 25만 원이고 7배 정도 어닝의 파워라든지 리더십을 높게 쳐서 하면은 7배 주면 22만 원이에요. 그래서 22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전고점 그 밑에까지의 가능성은 정당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년도 1분기, 2분기 사이에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비수기를 넘어가는 시기적인 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조건부 승인 났는데 조건부가 아니고 삼성이 진짜 콜이 난다고 칩시다. 네. HBM 3E의 12단.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컨센서스는 금방 안 난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어느 시점에 내년 어느 시점에 빨리 나면은 그러면 그때는 조건부가 아닌 제대로 되는 나온다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일부나마 훼손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떨어지겠죠.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목표 주가로 가거나 못 가거나 그게 결정이 되는데 밸류에이션 와이즈는 PER 7배에서 8배인 22만 원은 25만 원 정도가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의 목표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그 승인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살펴봐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삼성전자 그럼 주가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고 6만전자에 대한 회복 안착도 확실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펀더멘털적으로는 HBM 정확히 3E에 8, 그 다음에 12단까지 콜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시점과 그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게 가장 펀더멘털적으로.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빅테크의 수주가 가시화되는 것.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4분기에는 뭐 10조를 훨씬 넘는 실적. 이런 몇 가지 정도가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면은 주가는 6만 원이 아니고 6만 5천 원도 금방 갑니다. 근데 문제는 세 개 중에서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거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북밸류 PBR 1배고 과거에 거기 내려갔으면 올라갔다. 이거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인 분석의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뒷받침된 건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저께 나온 건 조건부지만 분위기를 살린 거고, 그러면 펀더멘털 아닌 거지만은 미래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이게 다음 달 중반 정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보도에서 계속 주말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언급을 제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특정 매니지먼트의 조직 개편인 것이 어떠한 신호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내일 모레 주주 환원 정책을 업그레이드를
실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당장의 펀더멘털 아까 세 가지가 아닌 것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저께 그러한 가능성, 조직 개편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어저께 일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올라가는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테크니컬한 거는 단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아직도 그 7만 원 초반에 산 주식이 한 1,000만 주 이상 갖고 있는데요. 네. 어저께는 조금 샀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물량이 출회가 안 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 개편 아니면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은 주가가 6만 원 안차 또는 6만 5천 원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7만 원 초반대가 5만 언제 빠지느냐? 5만 8천 원이 깨지면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딱 우리가 들어 있어요. 일주일 전에 5만 8천 원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고 어저께 다행스럽게 회복은 됐는데 지속성은 오늘 내일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핵심 광물 통제를 강화하고 미중 공급망 전쟁을 더 격화시키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는 미국이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이 중국의 투자 규제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본부장님의 시선은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건 한국에 좋습니다. 그건 파지티브한 거고요. 왜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게 별도로 IRA 법이라든지 칩 보조금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 네거티브합니다. 실제 IRA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트럼프하고 밑에 그 상원 하원을 다 잡아먹는 레드 웨이브가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RA 법이라든지 그 트럼프의 당선에 의한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지원의 이슈의 무슨 악유는 지금은 너무 놀랄 필요 없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 주는 건 파지티브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원래 준비했던 중국의 반도체 업체가 생산을 늘리는 그거는 3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1, 2년 사이에 우리를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포함해서 레거시 제품, 일반 컨슈머의 소비 수요가 느리면은 그런 쪽의 수요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전략 세워볼 텐데요. 2차 전지주들이 어제 강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이 3분기 실적 선방하면서 2차 전지주 랠리 어제 반가우셨을 텐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그 외의 전략들 한 번에 좀 세워주시죠. 네. LG엔솔은 어저께 좀 약간 빨리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3분기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정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전망은 2천억 전후에 플러스 흑자가 줍니다. 분명한 거 둘 다 3분기가 워낙 좋아서 4분기는 줍니다. 왜냐면 GM이라는 그 걔네들의 그 주요 고객에서 재고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 이익이 줍니다. 주는 게 팩트고요. 주는데 얼마나 주느냐? 한 2천억 흑자 난다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애널리스트 예측이 나온 거 보면 2천억 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40만 원 넘어서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체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똑같은 지금 94조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94조라는 것이 26년 예측을 땡겨온다 하더라도 가장 좋게 보는 사람들이 가장 어닝이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25배고 가장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네 군데 중에서 50배입니다. 25배에서 50배 정도의 PER을 내후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목해야 될 이번 주 변수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빅테크 실적인데 네. 오늘 밤에 나오는 알파벳 실적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과 경제지표 나오는 것들 계속 확인해 드리고요. 계속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